네 삼촌 잘 지내셨어요? 서울대 전통대회 우리 엄마의 사촌 오빠의 둘째 아들 수능 성적 497점 맞죠? 박씨 가문의 산역사 박제국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의 남동생의 첫째 아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찍기의 신 박지민 우리 아빠의 남동생의 장인어른 하나밖에 없는 늦둥이 여동생의 손주 며느리 언니의 장녀 찍기 하나로 수학 주간식 만점 맞죠? 함께하면 잼나 재미있는 잼 라이브 대국민 라이브 퀴즈쇼 잼 라이브. 딸, 이분들 누구셔? 이분은 10, 9, 8, 7, 6, 5, 4, 3, 2. Jam. 10월 4일 천사데이에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국가대표 라이브 퀴즈쇼 잼 라이브. 저는 여러분께 상금을 마구마구 퍼드리는 천사같은 남자 잼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잼심 시간에 집합해주신 우리 잼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천사처럼 깨끗하고 맑고 자신있게 순결한 진행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채팅창 한번 살펴볼게요. 신부라고 저보고 잼 아저씨 왜 이렇게 신났어요? 말씀하시네요. 예, 왜 이렇게 신나 있냐면은 이제 어제 신라면을 먹었어요. 잼 아저씨 몇 살이에요? 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고요. 저는 넉살 오늘도 너술에 한껏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기셨다. 예, 요런 댓글 너무 환영이죠. 예, 아무튼 오늘도 재미있는 채팅 많이 올려주시면서 12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채팅을 올려주셔야지만이 제가 애드립이 떨어졌을 때 돌려막기를 할 수 있거든요. 많이 올려주시고요. 김지현님 생일인데 생일 축하 좀 해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김지현님 축하합니다. 김지현. 자, 루나나나님 머리가 오페라하우스 같아요. 오페라하우스 같기도 하고 300페이지짜리 책에서 200페이지를 넘겼을 때 이 모양이 나오고요. 크로아상 머리기도 하고 남들은 키높이 깔창을 할 때 저는 뽕머리를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허경영 머리 오늘도 여러분께 멋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8만 명 가까이 접속해주고 계십니다. 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도 12개의 퀴즈 그리고 푸짐한 상금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정답 한 번 선택하시면은 수정이나 변경이 안 돼요. 신중하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냄새야? 타는 냄새 안 나요? 상금 타는 냄새! 오늘 상금 얼마입니까?
네, 400만 원의 상금으로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400만 원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요? 잠시 뒤면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차근차근 한 문제 한 문제 차곡차곡 정답을 맞춰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한번 대결해 보자고요. 첫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8만여 명과 함께합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SBS K-팝 스타의 심사위원이었던 박진영의 유행어는 짬뽕 반 짜장면 반, 공기 반 소리 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SBS K-팝 스타 뭐 시즌을 거듭하면서 뭐 박진영 씨, 양현석 씨, 유희열 씨 그리고 시즌 1에는 이제 보아 씨 그 촌철살인 심사평이 많이 화제가 됐는데 압권은 뭐니 해도 이 박진영 씨의 심사평이었죠. 뭐였을까요? 무슨 반 정답은요? 공기 반 소리 반이었죠. 7만 9천여 명 99%가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짬뽕 반 짜장면 반 387분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거 선택해 주셨고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618분 본인이 어저께 드신 거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치킨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먹고 싶네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말을 잘 듣는 닭 뭘까요? 네네 치킨. 오늘도 아재 개그 한껏 여러분께 선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문제 박진영 씨 관련된 문제였어요. JYP.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동요 어머님의 은혜 중 높고 높은 땡땡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가사는 자, 이 어버이날에 많이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어머님의 은혜. 높고 높은 하늘. 이거 정답을 말해버렸네요. 어떡하죠? 그러나 뭐 굳이 제가 뭐 정답을 말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많이 맞춰주실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러한 문제입니다. 왜냐? 익숙한 노래니까요. 정답은 7만 8천여 명이 선택하신 하늘이었고요. 물가 선택하신 분들 굉장히 나라의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입니다. 96분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깔창 선택하신 분들 89분입니다.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깔창을 너무 많이 깔고 다니면요. 거의 뭐 스키 점프 자세로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허리에 안 좋습니다. 깔창보다는 이렇게 키높이 머리를 하시길 바랄게요. 이현성님, 높고 높은 가발. 참을 수 없다. 던져야 돼. 화나. 열받았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면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 조금 아직도 그 의구심을 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팩트 체크를 해볼게요.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네, 바로 뽕머리.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주세요. 다음 중 여성의 가장 높은 소리는 메조 소프라노, 베이스. 성악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이죠. 여성의 음역대, 남성의 음역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문제에서는 여성의 가장 높은 음역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보기 중에는 이제 남성의 음역대도 섞여 있고요. 쉽게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요. 89%, 90% 조금 못되게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6만 8천여 명이 선택한 소프라노가 정답이었습니다. 여성의 이제 음역대를 그 높은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정답 소프라노가 제일 높은 거고요. 그 밑에가 뭐죠? 메조 소프라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알토고요. 남성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바리톤, 베이스, 테너 이렇게 나누곤 하죠. 자, 4번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8천여 명의 대결 스겜하자고요. 4번 문제 주세요. 천사의 열매라고 불리는 아열대 작물은 코코넛, 망고, 파파야. 아열대 작물이고요. 천사의 열매래요. 코코넛, 망고, 파파야. 이거 얼핏 보면은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엄연히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4번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천사의 열매. 굉장히 향이 달콤한 그런 향이 나고요. 뭐 맛은 뭐 더할 나위 없죠. 예, 정답은 파파야가 정답이었습니다. 5만 4천여 명이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이 파파야는요. 콜럼버스 아시죠?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처음 맛을 본 뒤에 우와! 이 달콤함에 취해서 이건 마치 천사의 열매다. 라고 극찬을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튼 파파야가 파파야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올리십니까? 혹시 아잉
아잉이 떠오르신다면 옛날 사람 하늘이 날 반기고 아잉 요거 아시는 분들 옛날 사람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파파야 멤버들 뭐 할까 궁금합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악마의 열매는 고무 열매지라고 전명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드리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문제는요 이미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이 경기장, 운동장 위에서의 모습인데 관련해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다음은 미국 프로 풋볼 대회 NFL의 한 장면이다. 선수들은 왜 무릎을 꿇고 있을까? 인종차별에 항의하여, 우승 세레모니, 경기하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자, 미식 축구의 이제 한 장면인데 NFL의 한 장면인데 단체로 무릎을 꿇고 있어요. 이게 다 같이 쥐가 나서 그런 걸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우승 세레모니라고 하기엔 너무 숙연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까 그 사진이. 그렇다면 뭐죠? 하나 남았네요. 정답은 바로 인종차별에 항의하여 81% 43,000여 명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콜린 캐퍼닉이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2년 전에 그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을 이제 비판하는 의미로 개막 전에 그 미국 국가가 연주될 때 이렇게 지금 사진 보이시죠? 무릎을 꿇었어요. 이 퍼포먼스가 대회마다 계속 이어지면서 선수들이 단체로 일종의 어떤 시위를 벌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요런 또 개인적인 퍼포먼스를 또 단체 팀 입장에서는 조금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떤 압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퇴출을 당해요. 구단에서. 하지만 최근에 나이키와 모델 전속 계약을 맺으면서 광고 모델로서 또 주가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식 축구 관련된 문제를 드려봤어요. 그 까르보나라 같은 거 먹고 축구를 하면 뭘까요? 까르보나라를 많이 먹고 축구를 하면 미식 축구 죄송합니다. 6번 문제 완전 실패. 자 6번 문제 주세요. 애플, 아마존, 구글이 공통적으로 처음 시작된 곳은 차고, 비닐하우스, 공장. 자, 애플과 아마존과 구글은 정말 세계적인 IT 기업, 세계적인 어떤 경제 흐름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3사의 공통점이 있었대요. 처음 시작된 곳이 차고, 비닐하우스, 공장. 어떻게 보면 다 허름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곳인데 정답은 차고가 정답이었네요. 37,000여 명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볼품없는 공간에서 작은 호기심에서 비롯된 작은 연구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의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기업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세계적인 IT의 거물 누구죠? 훌륭한 인물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노래방을 굉장히 자주 간다고 하는데 빌 게이츠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어떻게 부를까요? 마이크로소프트하게. 자, 모두 아는 아재 개그 복습 한번 해봤고요. 7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7,000여 명의 대결 7번 문제입니다. 주세요. 골든 아치 1호는 어떤 브랜드와 관련이 있을까? 디즈니, 맥도날드, 루이비통. 골든 아치 1호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신다면 가장 그럴싸한 정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줄여서 찍으셨어야 돼요. 자, 오늘 찍신이 강림했을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골든 아치 1호 어떤 브랜드와 관련이 있을까? 바로 맥도날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26,000여 명, 그래도 71% 아주 많이 맞춰주셨네요. 일단 골든아치 이론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회사잖아요. 이 맥도날드가 입점해 있는 국가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이론입니다. 핵심을 좀 살펴보자면은 맥도날드가 진출한 국가 사이에는 그 상업적 교류, 어떠한 상업적 교류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 위험이 아무래도 줄어든다라는 내용인 거죠. 골든아치 이론 이렇게 하나씩 또 배워가네요. 8번 문제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주세요. 다음 중 스탈린주의를 비판한 풍자 소설은 동물농장, 멋진 신세계, 폭풍의 언덕. 자, 역시나 이 문제도 앞서서 이제 골든아치 이론을 아셔야지만이 풀 수 있었듯이 스탈린주의가 뭔지 아셨어야 돼요. 예전에 이제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에 관련해서 스탈린주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공산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도 해요. 전체주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정답은 동물농장이 정답이네요. 2만여 명, 77%가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동물에 빗댄 우화 형식으로 지금 각야격의 고교국유님께서 조지 오웰 맞춰주셨어요. 스탈린주의를 비판했습니다. 동물에 빗댄 우화 형식으로 조지 오웰의 작품이 맞습니다. 루아 아빠님 저자 신동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TV 동물농장. 예, 오랜 세월 또 우리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런 TV 프로그램인데 정답과는 뭐 관련이 없네요. 예, 9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출제 퀴즈예요. 페이스북 아이디 이지혜님께서 직접 출제해 주신 문제입니다. 하트를 선물로 드릴게요. 9번 문제입니다. 보여주세요. 다음 병명 중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된 병명이 아닌 것은 루게릭, 류마티스, 코츠병. 자, 코츠병을 제외하고는 루게릭, 류마티스 익히 들어보셨던 그런 병명일 겁니다. 뭐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루게릭병. 예. 그런데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된 게 두 개가 있고 아닌 것 하나를 골라주셔야 돼요. 그건 바로 류마티스였습니다. 14,000여 명이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루게릭과 코츠병은 사람 이름에서부터 유래가 됐습니다. 먼저 루게릭, 1930년대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를 대표하는 간판 타자였죠. 루게릭의 이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츠병은 이 병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그 병명으로 바로 굳어진 거예요. 이름이 1908년 조지 코치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망막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는 이게 그리스어로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흐르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말이다. 병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3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생존자 14,000여 명.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10번 문제 보여주세요. 다음 중 법의 체계적 지위가 두 번째로 높은 것은 대통령령, 헌법, 법률. 와, 이 법에 관련된 문제 저는 너무 어려워요. 예, 법률, 법규에 관련된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속으로 항상 외칩니다. 법규! 법규! 법규와 법률 우리가 지켜야지만이 이 또 단체 생활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요. 법률이 정답이네요. 9,524분이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헌법이 체계적 지위상으로는 제일 높아요. 보기 중에서는. 그 다음에가 법률, 그 다음에가 대통령령 순이었습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체계적 지위가 두 번째로 높은 것. 보기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은 법률이었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11번 문제는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시청자분께서 출제해 주신 문제입니다. 스토피아 지아님께서 내주신 문제입니다. 하트를 선물로 드릴게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속담. 팥이 풀어져도 솥 안에 있다의 의미는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손해본 것이 없다. 운명은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군요. 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팥죽 해먹을 때 그 팥이 막 풀어져도 어차피 솥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차피 이 안에 있으니까 손해본 거 없다. 아니면은 어차피 이 안에 있어. 다 그래봤자 그거야. 본성은 변하지 않아. 아니면 운명은 벗어날 수 없다. 정답은요. 따지고 보면 손해본 것이 없다. 어차피 솥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606분이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아주 재밌는 문제입니다. 속담 관련된 문제 여러분들 시청자 출제 퀴즈 많이 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소개도 해드리고 하트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군요. 5,606분의 대결입니다. 400만 원의 주인공이 가려질 마지막 문제 파이널 라운드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끝판! 마지막 판, 끝판, 파이널 라운드, 끝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힘차게 외쳐봤습니다. 12번 문제 과연 어떤 문제일까요? 보여주세요. 다음 중 앨범을 발매하고 활동한 적이 없는 가수는 잔나비, 뇌태풍, 현무암. 와, 12번 문제에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문제가 나왔네요. 그런데 보기만 들었을 때는 이게 가수 이름이 맞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한 팀은 조금 유명해요. 예, 그래서 조금 배제를 하고 지우개 찬스를 쓰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요. 현무암이 정답이네요. 잔나비 밴드 아실 거예요. 그리고 뇌태풍이라는 가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무암이라는 가수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네요. 이렇게 되면은 오늘의 우승자가 약 3,000여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얼마씩의 상금을 가져가실지 궁금합니다. 채팅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님께서 잔나비밖에 모르는, 그렇죠. 보기 중에 하나 정도는 이제 배제를 하고 나머지 두 개 중에 고르면은 조금 더 우승 확률이 높아집니다. 잼아저씨를 국민 MC로 너무 좀 감사한 말씀이지만 저는 국민 MC라기보다는 그냥 국민으로 머물고 싶습니다. 오늘의 위너입니다. 자, 오늘의 위너는요 정확하게
3,318분이고요. 댕댕구, 구구단, 호세, 서초동, 홍대리, 찐라면, 노가다, 요미망, 최성훈, 서주, 물고기님을 비롯해서 3,318분 1,205원 상금 타가셨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5,000원이 넘으면요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차곡차곡 모아 가시기를 바랄게요. 티끌 모아 태산을 여러분들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달려봤습니다. 잼 라이브 벌써 마칠 시간이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잼러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이 소통 부재의 주범이었는데 잼라이브 때문에 핸드폰이 다시 소통을 해주는 어떤 매개체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뿌듯한 순간이거든요. 잼라이브 매일매일 도전하시는 습관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잼라이브의 모든 이벤트 일정 공식 SNS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상금이 많은 날, 콜라보레이션 방송하는 날, 상금이 많은 날, 풍성한 이벤트가 있는 날 빠짐없이 여러분들 꼭꼭꼭 체크하시고 팔로잉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솜뭉치님 에스컬레이터로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로 오늘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Jam.